일명 전문가라는 사람들과 조회수 많은 유튜버들이 밝히지 않은 전기전자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예예계로 채널, 여러분에게 유익한 채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고 광고 건너뛰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학생만 되면 저항으로 표현되는 직렬, 회로, 병렬회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렬회로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 느끼지 못했던 병렬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많이 사시죠? 아파트 신발장 근방에 보면 세대 분전함이 있습니다. 세대 분전함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세대 분전함이 아파트 현관문 옆에 신발장 옆에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형태인데요. 그 뚜껑을 뜯어내면 이런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형태로 여기가 메인 차단기고, 여기가 가장 흔한 형태가 여기가 전등 1번, 전등 2번 차단기, 전등 1번 누전 차단기, 전등 2번 누전 차단기, 콘센트 1번 누전 차단기, 콘센트 2번 누전 차단기, 에어컨 1번 누전 차단기, 에어컨 2번 누전 차단기.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전등 1에다가는 뭐 거실 전등하고 안방 전등을 연결하고, 전등 2번에는 뭐 화장실하고 베란다 전등을 연결한다 그렇게 하고, 콘센트 1번은 뭐 거실하고 안방 콘센트를 여기다 연결하고, 그 나머지 콘센트를 뭐 보일러실이나 아니면 베란다에 있는 콘센트를 여기다 연결하고, 다음에 그 거실 에어컨을 여기다 연결하고, 다음에 뭐 안방 에어컨을 여기다 연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거 메인 차단기, 메인 차단기 위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전기가 밖에서 선을 따라서 여기 전기 들어오고, 여기다가 자세히 보시면 선 한 가닥이 이렇게 올라갔고, 또 한 가닥 이쪽에서는 왼쪽에 있는 단자에서는 이쪽에 이렇게 올라갔고, 오른쪽에 있는 단자에서도 선이 한 가닥 이렇게, 여기 지금 빨간색, 흰색이 보이죠? 여기 흰색, 빨간색, 흰색이 오른쪽 선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선이 올라가가지고 여기 부스바라고, 쉽게 말하면 동막대기, 얇은 동막대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회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회로로. 여기 MC12라고 보이죠? MC12,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의 약자입니다. 말은 몰딩 되어 있다. 이 플라스틱, 보면 플라스틱 보이죠? 이 플라스틱으로 몰드화 시켰다. 몰드화 시켜서 이 케이스가 몰드화 되어 있는 거다. 플라스틱으로. 그다음에 회로, 서킷 회로, 브레이커는 차단기라는 뜻인 차단기. 스위치가 아니라 차단기. 합선 사고나 누전이 발생하면 떨어져 줘야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차단시켜야 된다. 어떤 전기적 사고가 발생되면 너는 얼른 떨어지는 게 네 목적이다. 그래서 브레이크라고 다루는 겁니다. 브레이크. 스위치가 아니라, 이건 여기 있는 모든 이것들은 스위치가 아닙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빨간색하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거 메인 차단기, 이게 메인 차단기, 이겁니다. 이거 MC12 메인 차단기 이거고,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게 1번 차단, 1번 누전 차단기, 그러니까 전등 1번이죠. 이거. 그다음에 이게 전등 2번, 이거 차단기. 그다음에 콘센트 1번, 세 번째 거. 콘센트 2번 차단기, 이거. 이게 네 번째 거. 에어컨 1번 차단기, 이거. 에어컨 1번 차단기. 이게 차단기 표시하는 겁니다. 반원을 그려놨죠? 다 반원. 이게 차단기 표시입니다. 에어컨 1번. 다섯 번째 차단기. 다음에 에어컨 2번. 여섯 번째 차단기. 그래서 이 맨 차단기 거친 빨간 선이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한 가닥. 이쪽으로 한 가닥. 이쪽으로 한 가닥. 이쪽으로 한 가닥. 이쪽으로 한 가닥. 다음에 파란색 또 쭉 가가지고
이쪽으로 한 가닥, 이쪽으로 한 가닥, 이쪽으로 한 가닥, 이쪽으로 한 가닥, 이쪽으로 한 가닥. 그러니까 이 빨간색과 파란색, 얘는 몇 볼트가 지금 전압이 몇 볼트가 걸려있냐면 220볼트. 우리 가정집 쓰는 전기가 220볼트니까요. 220볼트가 걸려있는 겁니다. 220볼트.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선 사이에도 220볼트가 걸려있는 거죠. 여기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도 220볼트. 마찬가지 여기도 220, 220, 220, 220.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노란색으로 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어쨌거나 여기 위에 노란색 이걸 걷어내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 선이 쭉 가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그걸 짬바라고 하죠. 짬바. 현장에서 쓰는 용어로 짬바선. 정확히 이야기하면 점프선인데 현장에서 그냥 짬바 그러죠. JUMP 점퍼선인데 어쨌거나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건 하얀선이 되겠네요. 하얀선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점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전등 1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실 전등 하고 안방 전등 1번 차단기에 연결돼서 이 스위치, 이게 스위치입니다. 여기서 이게 스위치라고 써있네요. 스위치를 탁 키면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는 문 옆에 스위치 달려있잖아요. 그 스위치를 말합니다. 그 스위치를 탁 키면 여기 불이 들어오겠죠. 여기도 불이 들어오겠고 그 스위치를 말합니다. 이 콘센트 표시입니다. 콘센트 그림인데 콘센트에다가 세탁기를 꽂거나 또는 TV를 꽂을 수 있는 거죠. 보일러 꽂기도 하고 전자레인지도 꽂고 선풍기도 꽂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시죠? 여기까지 드시고 다음에 이것도 드실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펼쳤습니다. 이렇게 펼친 건데 어떻게 펼쳤냐면, 자, 이게 지금 메인 차단기 MC10입니다. 메인 차단기 이거 메인 차단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에 있는 이거 이렇게 볼록 저기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보시죠. 이거. 그 빨간색 선을 그 빨간색 선 이걸 밑으로 옮겨놓은 거, 이렇게 밑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 모양 파란색을 위로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몸체. 이거 한 몸체고 이게 지금 한 몸체입니다. 몸체. 여기 지금 이게 한 몸체입니다. 이게 한 몸체. 위로 위아래로 위에 아래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여기 있죠. 이 모양 이런 모양 이거. 이놈하고 이놈이 여기 이겁니다. 이거. 이게 한 몸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몸체인데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를 시키려고 여러분들은. 실은 이게 한 몸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고 콘센트 1번. 자, 선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을 이렇게 해서 쭉 차단기, 누전 차단기, 여기 그냥 차단기, 누전 차단기 거쳐서 이렇게 해서 전등, 그러니까 그냥 차단기, 누전 차단기, 전등, 스위치 지나서 오면 여기 누전 차단기 있죠? 메인 차단기 넘어가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나서 이렇게 오면
누전 차단기 지나서 메인 차단기 지나가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선을 이 메인 MC12 EL 누전 차단기는 영어로 EL12라고 하죠. EL12 EL12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EL12 죄송합니다. 뭘 잘못 눌러 뭐 튀어나왔는데 EL12 Earth 리키지 땅으로 전기가 새나간다. 누전된다. Earth 리키지 Circuit Break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어쨌거나 누전 차단기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가서 가면 전등 거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방금 따라온 경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기다 이렇게 쭉 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두 번 더 설명하는 것은 이거 한 몸체라고 하는 거 서로 이렇게 분리해놨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등도 마찬가지로 쭉 따라와서 쭉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탁기 이 콘센트에다가 세탁기를 꽂았다고 합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파란색 쭉 따라서 파란색 따라서 선 따라서 세탁기로 갈 겁니다. 세탁기로 갔다 세탁기 돌아서 세탁기라고 일단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해를 위해서 이거 세탁기 있다고 합시다. 이게 세탁기입니다. 이게 세탁기. 그러면 선이 이렇게 전선이 두 가닥 이렇게 나와서 여기 꽂혔겠죠. 이렇게.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파란색만 따라갑니다. 지금 파란색. 쭉 따라서 이렇게 갖고 세탁기 돌아서 전기는 전자의 흐름이니까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빨간색을 따라서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란색을 따라서 누전 차단기를 거쳐서 여기는 콘센트가 표시가 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콘센트가 여기 뒷면에 어디 있겠죠. 세탁기를 거쳐서 이렇게 좀 나갑니다. TV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차단기는 올려가져 있습니다. 켜놨다 이거죠. 차단기를 항상. 차단기를 내리고 쓰면 차단기를 우리가 항상 내려놨다고 하면 뭐 이런 거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전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전기를 꺼놓고 있는데 뭐 전기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단기를 항상 올려놨기 때문에 전기를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 병렬이 어떻고 직렬이 어떻고 트랜지스터가 어떻고 전기 에너지가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차단기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켜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선이 이렇게 항상 그냥 선이 차단기 내부에서 선이 이렇게 항상 붙어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기 붙어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는 한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차단기를 없애고 그래서 그려본 겁니다. 차단기는 항상 붙어있기 때문에 차단기는 항상 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내리지 않는 한은 또는 사고로 내려가지 않는 한은 다음에 스위치도 우리가 불을 항상 켜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세탁기도 계속 돌리고 있고 TV도 계속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스위치가 딱 이렇게 붙어 있겠죠. 콘센트도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고 있고 그래서 다 제거했습니다. 스위치 이런 뭐 차단기 다 제거하고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게 지금 이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간단하게 그리면 거실 전등 있고, 그다음에 안방, 여기 이게 거실 전등, 그다음에 안방 전등, 안방 전등, 거실 전등 이렇게, 그다음에 세탁기, TV, 근데 발음이 시원찮아서 이게 글로 쓰는 게 평소에도 말을 잘 못합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건 제가 좀 어느 정도 자신 있다고 하는데 발음도 안 좋고 해서 어쨌거나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거실 전등, 안방 전등, 세탁기, TV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글씨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세탁기, TV 이것만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면 간단하게 이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뭐 에어컨도 더 들어가겠죠, 이 자리에. 그다음에 뭐 안방 에어컨, 거실 에어컨, 그다음에 저기 보일러도 있을 것이고 전자레인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작은 방 전등도 더 들어갈 것이고, 이게 더 연결이 더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병렬입니다. 병렬제로. 병렬입니다. 병렬이잖아요. 병렬, 그죠? 내가 제일 처음에 올린 영상에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오로지 저항 알밖에 없다. 저항 전기저항 R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전기저항 R. 이 세상 있는 모든 물체에는 R, L, C 전기저항 R, 다음에 인덕턴스 L, 커패시턴스 C. 이건 코일 감긴 거. 이건 이렇게 주장에 평형판을 대는 거. 전기저항 R.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이 세 가지로 우리 전기공학자들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L과 C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이고, 여기서는 에너지 소비가 전혀 없고, 에너지 소비하는 건 오로지 R뿐이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물체를 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R만이 에너지를 소비한다. 즉,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물체는 RLC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 R만이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 영상에다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이 전등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고, 이 전등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세탁기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TV도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R로, 저항 R로, 여기도 저항 R, 저항 R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저항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인, 여기는 220V가 들어갈 것이고, 저항 4개 병렬회로가 되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즉,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가정기기는 다, 뭐가 됐든 간에 다 병렬회로다. 직렬인 건 없다. 물론 이제 세탁기나 TV 내부 들어가 보면 뭐 직렬도 있고 병렬도 있고 그러지.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세탁기 내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측면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그죠? 에너지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항알로 다 대변되는 겁니다. 저항알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세탁기에도 보면 아주 약간의 L 성분도 있고 C 성분도 있고, TV도 그렇고 L 성분도 있고 C 성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 R밖에 없다고 보지만, 형광등 같은 경우는 L, C 성분도 있습니다만 그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R로만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R로만. 자, 이게 영인의 집이라고 합시다. 영인의 집. 그러면 철순의 집도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병렬로 되어 있겠죠? 영인의 집도 모든 가전기기가 다, 모든 전기를 쓰는 게 다 병렬이고, 철순의 집도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병렬로 되어 있겠죠. 여러분, 이제 밖에 나가서 전봇대, 아파트 생활하니까 전봇대를 보지 못하겠구나. 어쨌거나, 그러면 전봇대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전봇대를 예를 들고 아파트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위에, 전봇대 위에 선이 지나간 이건 22,900V입니다. 22,900V. 그 변압기, 전봇대에 변압기가 달려있는데 그 변압기에서 22,900V를 380V나 220V로 다운시킵니다. 여기는 이제 가정집 변압기니까 220V로 다운시켰겠죠. 그래서 22,900V를 220V 다운시켜서 그 120V가 영인의 집도 가고 철순의 집도 가는 겁니다. 그 연결할 때 여기에 보면 휴주가, 여기 휴주가 이렇게 여기 하나씩 달려있고 여기도 하나 달려있습니다. 여기도 휴주가 하나 달려있고 여기도 휴주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휴주 달려있는데 휴주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게 달려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석끼리 다 연결되어 있고, 파란색은 파란색 석끼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줘도 220V고, 여기서도 빨간색과 파란색을 줘도 220V입니다. 전압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인의 집이나 철순의 집이나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간색을 등전이, 여기서도 같은 전압, 여기서도 같은 전압입니다. 파란색에 대해서, 여기서 빨간색에서 파란색에 대해서 220V 나오고, 빨간색에서 파란색에 대해서는 220V 나옵니다. 등전이라고 합니다. 같은 전압. 이 빨간색은 같은 전압. 등전이. 그걸 등전이라고 합니다. 등전이. 같은 전압. 그러니까 이 회로를 여기도 하나 더 그릴 수 있겠죠? 병렬로. 물리적으로는 이 위치하고 틀립니다. 그죠? 떨어져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전기적으로는 같은 점입니다. 같은 점. 이 빨간색, 여기 점이나 안에 들어가 있는, 영인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빨간색, 이 지점이나 철순의 집에 방에 들어가 있는 빨간색 선이나 전기적으로는 같은 위치입니다. 전기적으로는 같은 위치.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 다른 점이 되겠지만, 전선도 아마 전선도 제조사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1전선 갖다 썼는데 여기는 한 10년 뒤에 지은 집이라서 무슨 저기 알파전기 전선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다른 전선이지만 전기적으로는 같은 점.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같은 점입니다. 등전이 같은 전압이다. 같은 전압값을 가진다. 등전이다 이겁니다. 등전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놈을 하나를 더다 그립니다. 똑같이 철순의 집걸. 그러면 영인의 집이나 철순의 집이나 똑같이 다 병렬이 되는 거죠.
병렬이 8개가 되겠죠. 병렬 저항이 8개가 되겠죠.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선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같은 선 쭉 어떻게 이어지냐. 응?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던데, 같은 전압이라서, 등전이라고 표현하는데, 등전이가 돼가지고, 물리적으로야 물론 떨어져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점이 되겠지만, 전기적으로는 같은 점입니다. 같은 점, 등전이. 이 선은 그래서 쭉 따라가면 철순의 집도 되고, 영인의 집도 되고, 뭐, 만복인의 집도 되고, 홍길동네의 집도 되고, 이 선도 마찬가지로 쭉 다. 그래서, 니네 집이든 우리 집이든 김서방네 집이든 박서방네 집이든 모든 것은 다 같은 한 병렬회로 있다. 병렬회로. 그래서 우리가 병렬회로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항의 병렬 연결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이거 2개, 저항이 2개 연결되어 있는 걸 배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병렬 저항 개수를 늘려가죠. 5개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5개 총합의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이 총합의 저항값은 여기 구한 것처럼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 더하기 R4분의 1 더하기 R5분의 1. 이제 홍길동네 집도 연결하고 만복인의 집도 더 연결하면은 개수는 이쪽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죠? 쭉 하고 이 부분이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병렬 저항 R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 개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얘기, 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 뭡니까? 여기 전기를 연결에 사용하는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세대수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여기 지금 단독 세대인데 아파트도 내내 여러분 그 선 여기 2선 쭉 따라가 보면 여러분 옆집에 옆 세대 있죠? 옆 세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옆 세대가 이렇게 지금 빨간색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내내 이런 식이죠. 밑에 층, 더 밑에 층 다 이렇게 똑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파트 전 세대가 다 병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병렬로. 병렬 저항 R 개수가 증가할수록 총합 저항 RT의 값은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영인의 집, 철순의 집, 다음에 또 만복인의 집, 홍길동네 집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기 에너지는 많이 사용합니까? 적게 사용합니까? 전기 에너지는 많이 사용하죠. 전기 에너지 양은 증가하죠.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죠. 전기의 소비량이. 병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 사용하는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병렬저항 R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병렬저항,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해서 할 것입니다. 병렬저항 R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 총합저항은 작아집니다. 총합저항, 그리고 우리는, 그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기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한다. 전기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한다. 병렬 저항이 증가할수록
총합저항, 이 전체 저항값은 작아지는 거고, 그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배운 공식이 있습니다. 전압 V는 저항 R 곱하기 전류 R. 이 식을 다시 쓰면 전류 I는 저항 R을 이쪽으로 넘기면 저항 R분의 전압 V. 근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220V입니다. 전압이 변하면 큰일 나죠. 물론 약간씩의 변화가 있어서 223V나 또는 200V 이것은 일부러 누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기를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나중에 또 그건 설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의 전압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 규정치 220V는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전에서는 이 값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전기를 쓰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간씩 좀 전압 변동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전봇대 전압도 22,900V인데 이것도 항상 22,900V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20V인데 갑자기 한전에서 전압을 한 115V로 떨어뜨려서 갑자기 떨어뜨려고 계속 115V를 공급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탁기 다 바꿔야죠. TV 다 바꿔야죠. 전등 다 바꿔야죠. 모든 가전기기는 정해진 전압으로 만들어져 나오니까 전압이 바뀌면 모든 가전기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압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 상수다.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저항, 이 총합 저항 R은 변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전등이라고 하면 전등 끄면 저항 커지겠죠? 총합 저항 커지겠죠? 철수네 집이 모든 전기 다 끄고 휴가 갔다. 피서 갔다. 그러면 저항 R 증가하겠죠? 근데 휴가 갔다 복귀해서 또 막 전기 쓰기 시작하면 저항 R은 줄어들겠죠? 총합 저항 R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데, 총합 저항 R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고정되어 있으니까 전류와의 I는 커지겠죠. 총합 저항 R이 줄어들면 전류 I는 커지겠죠. 전류 I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기가 많이 흐르니까,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령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 아까 휴주가 있다고 그랬죠? 휴주가 이게 안에 꽂혀 있는 휴주가 예를 들어서 한 5A짜리다. 예를 들면. 근데 전기를 많이 저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전기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그래서 한 6A 흘렀다, 이거. 저항 R이 작아질수록 전류가 커지니까, 다시 말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암페어가 증가했다. 휴주가 5A짜리다. 끊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걸 COS라고 합니다. COS. 굳이 여러분들이 COS라고 한 걸 굳이 알 필요는 없겠으나, 이게 어디에 달렸냐면요, 여기에 달렸습니다. 변압기 위에, 공간이 좁아서 그런데 변압기 위에 달렸습니다. 이게 COS라고. 이 안에 휴주가 들어있습니다. 휴주. 이건 애자고, 하얀 건 애자고, 이 안에 휴주가 들어있고, 요 고리 있죠? 고리를 딱 잡아 제끼면 이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휴주가 들어있는데, 휴주가 끊어지면 자동으로 딱 제껴집니다. 전기가 여기 위에 선이 있죠? 전선. 이 전선이 위로 지나갑니다. 전기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 안에 휴주가 갇혀서 이렇게 해서 변압기로 들어갑니다. 전기가. 변압기로 들어가는데, 과부하,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안에 휴주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서 이렇게 탁 떨어집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휴주가 여기, 이제 이런 걸 인입선이라고 하는데, 인입선.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전기가 들어간다. 그 인입선에는 다 휴조가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휴조가 달려 있고, 이런 COS라고 하는 휴조가 달려 있고, 이 점에. 이 휴조는 각 세대 과부하를 감지해서 끊어지는 거고, 이 휴조는 전체 변압기에 물려있는 전체 세대의 과부하를 감지해서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들은 별것 아닙니다. 그렇죠? 병렬과 직렬이 복잡하게 섞여있는 회로를 이 에에게로가 풀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양반 대단한 양반이네 할 텐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그런 것도 그런 게 뭐 복잡한 회로를 설명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저 병렬만 회로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병렬만 푸는 것을 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냐, 지금 내가 호들갑 떠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일 텐데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렬, 병렬, 회로 잘 풀어서 시험 점수는 잘 받았을 테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실생활 전기회로가 이렇게 병렬 회로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들은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수업 내용과 시험 내용이, 여러분 수업 받은 내용과 시험 봤을 그 시험 내용이 직렬, 병렬, 혼합된 그런 회로를 푸는 것이어서, 아마도 우리의 실생활 전기회로가 직렬, 병렬이 혼합된 그런 회로라고 아마 판단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제 병렬 회로라는 걸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근데 알고 나서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알고 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죠. 병렬 회로 이거 뭐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것들이고,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 실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는 병렬 회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가 알려준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게 이제서 깨우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서 깨우쳤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적어도 광고 한 편은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병렬회로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실제 병렬회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 에너지 아껴 쓰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